자, 벌써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대단원을 벌써 끝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단원의 바로 첫 시간이 될 복소수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이제 41쪽을 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학습 목표를 같이 봐볼까요?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학습 목표를 보면 알겠지만, 혹은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숫자를 배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숫자를 배우게 될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숫자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즉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 배운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의 범위는 뭐죠? 자, 벌써 대답 못하는 학생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수 중에 가장 큰 수의 범위가 뭐더라? 자, 벌써 기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복습할 테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가장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 배우게 되는 숫자는 뭐였죠? 그쵸? 1, 2, 3, 4, 5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자연수라고 부르죠. 어떤 애들이요? 1, 2, 3, 4, 5 이런 애들이요. 그 다음에 배우게 된 게 뭐냐면 0이라는 숫자를 배웠고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어떤 숫자를 배웠습니까? 음의 정수를 배웠죠. 자, 지금 벌써 대답 못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꼭 지금 잘 들으시고 복습하시면서 알아두세요. 그러면 음의 정수의 예시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 바로 음의 정수가 됐고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합쳐서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렇죠. 정수라고 부르기로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중학교 1학년 때의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수 0, 그리고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의 정수의 반대말로 자연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양의 정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서 어떤 숫자를 배우게 되죠? 그쵸? 여기는 이제 대답하는 학생들 많을 텐데 어떤 수? 유리수를 배우게 되죠. 유리수. 자, 유리수는 정수와 또 다른 애를 포함하죠. 여기 들어갈 말이 뭐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뉩니다.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예시는 뭐가 있죠? 네. 분수가 있겠죠. 2분의 1 혹은 뭐 소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0.3 혹은 마이너스 0.3 음수도 다 포함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정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결국에 그럼 이 유리수라는 숫자는 뭘로 딱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냐? 유리수는 바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3은 어떻게 분수로 나타냅니까? 어떻게 분수로 나타내죠? 1분의 3이 3이에요. 여기 있는 자연수, 음의 정수도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수는 쉽게 생각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다 유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를 잘 떠올려 보시면 유리수랑 같이 배우는 게 바로 소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수. 자, 바로 분수, 소수 할 때 그 소수를 말하는 건데요. 자, 소수는 두 가지로 나뉘죠. 뭐와 뭐로 나뉩니까? 유한소수와 그쵸? 무한소수로 나뉩니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차이는 뭐죠? 소수점 아래 수가 유한하면은 유한소수. 유한하게 끝나면은 그리고 끝나지 않고 유한하지 않고 무한이 이어지면 무한소수가 되겠죠. 무한소수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뭘로 나뉘어지죠? 그쵸?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죠. 왜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와 소수라는 개념을 같이 배웠냐면 유리수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근데 분수는 항상 소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분모의 10의 거듭제곱에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서 분수는 항상
소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유리수와 소수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이것까지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유리수를 소수로 표현하면 항상 무엇으로 표현된다? 자, 이거 기억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들이죠. 유리수를 항상 소수로 표현하면 유한소수 혹은 순환소수로 표현해내는 게 바로 유리수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고요. 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분수를 다 소수로 바꾸면 어떤 형태로밖에 안 나타난다? 유한소수 혹은 순환소수로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한소수 혹은 순환소수가 유리수랑 같은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꼭 복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배운 게 뭐였죠? 자, 요것도 아마 이름은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름은 유리수랑 좀 반대되는 말이죠. 무리수. 이름은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왜 무리수라는 새로운 수를 왜 도입했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혹시 생각나시나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였었는데요. 갑자기 방정식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아직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리수까지만 배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x제곱은 4.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하면 잘 구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죠?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볼까요? x제곱은 3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유리수에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정수 중에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숫자는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분수들인데 분수 중에서도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숫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를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숫자를 도입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 새로운 숫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새로운 기호를 만들게 되죠. 어떤 기호를 만듭니까? 이제부터 이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쓰겠다. 루트라는 새로운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루트라는 근호를 사용해서 쓴 루트 3, 루트 2 이런 애들은 유리수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애들을 모아서 앞으로는 무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리수의 예시가 루트 2, 루트 3 그리고 뭐 파이 이런 애들까지 다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유리수는 소수로 나타내보면 항상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로만 나타내졌단 말이에요. 그럼 무리수는 어떻냐? 무리수는 소수로 나타내면 항상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더라. 바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이 같은 경우에도 소수로 표현하면요. 3.141592 뒤에 소수점 아래 뒤에 부분이 전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라는 용어보다는 왜 무리수가 등장하게 됐다고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방정식의 해를 x제곱은 3과 같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숫자가 필요해졌고요. 그 새로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호, 루트 혹은 근호라고 부르는 이 기호를 도입하면서 방정식의 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숫자들을 모아서 바로 무리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내렸죠. 바로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겠다? 실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실수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real number라고 해서 실존하는 수라는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실존하냐? 우리가 수직선이 있잖아요. 수직선에서 실수를 찍어서 그 실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바로 진짜 실존하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 수의 가장 큰 범위는 뭐다? 바로 요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요. 아까 우리 새로 배울 단원에서 볼 수 있다듯이 새로운 숫자가 배운다는 느낌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새로운 숫자를 도입해야 할까? 그걸 더 생각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아까 무리수라는 숫자를 왜 도입하게 됐었죠?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없었고요. 어디서요? 우리가 아는 유리수라는 범위에선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숫자 범위를 더 넓힌 거였어요. 그 실수에서 바로 복소수로 넘어가는 개념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방정식은 뭐냐? 바로 이러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해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수의 범위는 실수까지밖에 없어요. 자, 실수에서는 이 방정식의 해를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실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가장 유명한 성질이 뭐냐? 모든 실수, 어떠한 실수를 데려와도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왜죠? 조금만 예시를 들어보면 알 텐데 음수를 데려오더라도 우리는 그 똑같은 음수를 제곱하면 0보다 커져요. 그럼 0이 되는 건 언제냐? 0을 제곱했을 때만 0이 되고 그 외에 양수나 음수를 데려오면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커진단 말이에요. 결국에 실수의 성질은 아무리 제곱을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수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 거죠. 아까 전에 x제곱은 3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루트를 도입한 것처럼 이제부터도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도입하게 될 겁니다. 바로 어떤 기호를 도입할 거냐면은 우리가 흔히 i라고 표현하는 이 i라는 기호를 도입할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 i가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해가 되겠습니다. 즉, i를 제곱하면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i의 이름은 무엇이냐? 허수 단위가 되겠습니다. 허수 단위. 그렇게 되겠고요. 뭐 이제 막 편하게 부를 때는 그냥 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를 루트 3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근호의 뜻을 살린다면은 i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루트의 뜻을 살린다면 실제로 i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기호를 도입했기 때문에 왜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도입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의 영역이 확장이 되겠죠. 실수에 i가 속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졌고요. 바로 그 확장된 수를 이제부터 복소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죠. 정확하게 복소수의 뜻은 뭐라고 할 것이냐면요. 실수 A, B가 있을 때 실수 A, B에 대하여 정리를 해서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바로 복소수라고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바로 복소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수를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등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등장할 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뭐냐면 이 복소수로 나타냈을 때 여기 i가 안 붙어 있는 이 수, 그리고 i가 붙어 있는 이 수, 이 부분을 이제 이름을 붙일 건데요. 어떤 이름을 붙일 거냐? A는 실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B는 허수 부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 자리가 하나 남았네요. 그쵸? 요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요 자리는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유리수를 정수 혹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눈 것처럼 복소수도 실수 혹은 실수가 아닌 복소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자, 근데 기니까 얘를 하나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허수라고 표현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 허수 단위라고 불렀던 이유, 여기가 허수 부분인 이유가 바로 이 허수에서 파생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에 대한 복습을 쭉 해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서는 새로운 수까지 합쳐져서 수의 범위를 확장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셔야 할 용어가 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복소수라는 용어. 복소수는 뭐다? 실수 AB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모두 복소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뭐가 있다? 우리가 중3 때까지 배웠던 실수, 그리고 실수가 아닌 복소수가 있는데 실수가 아닌 복소수를 허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허수라는 용어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복소수 범위로 수를 확장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기호, i가 있고요. 이 i의 이름은 허수 단위입니다. 이 허수 단위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i는 어디서 등장했다?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해다. 그래서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근호의 의미를 살려서 i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복소수로 표현했을 때 i가 없는 부분을 바로 실수 부분이라 하고 i 앞에 붙어있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일단 새로운 용어들 쭉 정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한번 교과서의 내용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교과서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42쪽에 교과서에 이제 네모 박스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복소수라는 용어, 우리의 목표죠. 오늘 학습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복소수는 뭐다?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다 복소수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도 여기 있는 i의 이름은 뭐다? 허수 단위다. 저 i는 어디서 나온 기호다? x제곱은 마이너스 1. 바로 이 방정식의 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뭐다? 실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고요. b는 허수 부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복소수는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나뉘어지죠? 바로 실수와 허수로 나뉘어진다. 이 허수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수도 복소수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엔 실수도 복소수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괄호 안에 있는 의미를 이해해 볼 건데요. 자, 복소수라 함은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을 다 복소수라고 하는데 실수이려면 i를 포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여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a만 남기 때문에 실수가 될 거고요. b가 0이 아니면 i라는 허수 단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수가 될 수가 없어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즉 허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괄호 안의 의미, b가 0이면 실수다. b가 0이 아니면 허수다. 이 의미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이러한 예시가 있네요. 복소수가 이제 여러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2, 4-루트3, 1-2i 이렇게 세 가지 숫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실수와 허수를 구분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게 실수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실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허수가 되겠습니다. 실수와 허수, 얘네 다 세 가지는 다 복소수에 들어갔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수와 허수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왜죠? 자, 실수를 보시면 i가 없어요. 즉 그 말은 뭐냐? i 앞에 있는 요 허수 부분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실수 부분만 있기 때문에 실수가 되겠고요. 허수를 보시면 i 앞에 있는 허수 부분이 살아있어요.
즉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얘가 허수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용어인 복소수와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실수와 허수 구분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용어를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 멈추고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저와는 한번 1번, 3번만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교과서 뒤에 답이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틀리셨으면 다시 앞에 내용 복습하시면서 꼭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지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뭘 구분하라고 했냐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해서 구하라고 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실수 부분이 어디라고요? 자, 지금 A 플러스 BI 꼴로 잘 나타내져 있어요. 그쵸? 그 중에서 A 역할이 바로 실수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요 3이 실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5i의 실수 부분은 3이 되겠고요. 허수 부분은 어디였다? I 앞에 붙은 B 역할. A 플러스 BI로 나타냈을 때 B가 바로 허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5가 바로 허수 부분이 되겠죠. 자, 간혹 가다가 5i가 허수 부분이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5i가 아니라 i를 띄고 i 앞에 있는 b만 데려와야 됩니다. b. 그래서 5가 허수 부분이 되겠고요. 자, 3번. 자, 3번은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얘는 뭔가 a 플러스 bi 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나타내면 되잖아요. 어떻게 나타내요? 자, 앞에 있는 a 역할이 없으니까 a가 그럼 0이란 얘기예요. 0-3i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a가 그럼 몇이다? 요게 a가 될 거고요. 자, b를 이제 뭘로 데려올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요. 3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까?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죠? 정확히 말하면 모든 수는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0 더하기 마이너스 3i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잘 보이죠? 얘가 0이고 뭐가 b다? 마이너스 3이 b입니다. 즉 실수 부분, 3번의 실수 부분은 0 그리고 3번에 있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허수 부분 데려오실 때 부호까지 꼭 데려와야 된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두 개의 복소수를 데려와서 복소수가 서로 같다. 어떨 때 같냐? 요거를 알아볼 건데요. 한번 요걸 알기 전에 우리는 이제 무리수에서의 두 무리수가 같을 조건을 복습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두 무리수가 같을 조건은 뭘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게 거창한 말 같지만 A, B, C, D가 유리수라는 가정을 하고 A 플러스 B 루트 M, 당연히 루트 M은 무리수고요. 그 다음에 C 플러스 D 루트 M. 바로 이 두 무리수가 같을 조건은 뭐죠? 네,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때야 되죠? 요 유리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무리수 앞에 붙은 무리수 부분끼리 당연히 같아야겠죠. 즉 A랑 C가 같아야 될 거고요. B랑 D가 같아야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복소수도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A, B, C, D가 실수라고 했을 때 두 복소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복소수는 어떤 꼴로 표현되는 게 복소수다?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하는 게 복소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소수 C 플러스 DI 꼴로 나타내는 복소수를 데려와서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 뭐라고요? 자, 아까 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요 i가 결국에 루트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랑.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가 같아야지 정확히 두 복소수가 같겠습니까? 충분히 예상하시는 대로 A랑 C랑 같아야 되고요. B랑 D랑 같아야 되구나. 요거를 추측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우리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죠? A랑 C가 뭡니까? 그쵸? 실수 부분이잖아요.
새로 배운 용어 써봅시다. 실수 부분이 같아야 되고요. 또 B랑 D는 무엇입니까? 허수 부분이죠.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된다. 결국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뭐다?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각각 같을 때 복소수, 두 복소수가 같다고 할 수 있다가 바로 이제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 되겠습니다. 한번 교과서 내용으로 복습을 해볼까요? 이 부분만 지우고 자, 교과서 42쪽 중간 아래쯤에 이제 박스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서로 같은 복소수일 조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복소수가 같으려면 어때야 된다?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랑 같아야 된다. 반대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으면 두 복소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두 무리수를 비교할 때처럼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a 플러스 bi가 0인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쓰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0도 우리가 복소수 꼴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즉 a 더하기 bi 꼴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0은 결국에 뭐냐? 0 더하기 0 곱하기 i란 말이에요.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다 0이어야지 최종적으로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복소수가 0이 될 그런 조건은 뭐다? 결국에는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지만 그 복소수가 0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숫자랑 같다 하면 그 숫자를 A 플러스 BI 꼴, 즉 복소수 꼴로 나타내신 다음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조금 더 실수를 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한 문제, 같을 조건을 사용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자, 여기도 복소수고요. 여기도 복소수입니다. 그럴 때 x, y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왜 두 개가 복소수인 걸 알 수 있죠? 복소수는 뭐다?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복소수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나 있죠. 자, 이것도 a 역할이 이 부분 x-1이 a 역할이고요. y 플러스 3이 b 역할이 되겠죠. 이것도 크게 보면 a 플러스 bi 꼴이기 때문에 두 복소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같다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럼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사용하면 되겠죠.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 뭐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으면 된다 였잖아요. 그걸 사용해야겠죠. 그럼 실수 부분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좌변의 실수 부분 뭐죠? x-1이고요. 우변의 실수 부분은 몇입니까? 4네요.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도 같아야 되는데요. 좌변의 허수 부분은 i 앞에 있는 y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실수 부분 2라고 대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얘는 뭐다? 4 플러스 마이너스 2i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부호까지 데려오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x, y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위에 있는 식부터 정리하면 x는 몇? 5, y는 몇? 3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야 최종 답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만 이해하시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다라는 성질만 이용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교과서 43쪽에 있는 문제 2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지금 동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답이랑 비교해서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용어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간단합니다. 바로 켤레복소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만 말하자면 켤레복소수는 뭐냐? 아까 전에 우리가 a 플러스 bi를 복소수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자, 복소수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뭐냐? 결론만 말하자면 바로 a 마이너스 bi. 즉, 뭐냐?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를 원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수를 바로 켤레복소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기호를 사용해서 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원래 있던 수의 켤레복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a 플러스 bi에 위에 이렇게 바가 그려져 있으면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3 플러스 2i의 켤레복소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답으로 3 마이너스 2i다. 바로 여기 있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켤레복소수 뜻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심플하죠? 원래 복소수에서 허수 부분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수를 굳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켤레복소수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자, 우리 복소수 뜻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배울 건데요. 켤레 복소수와 원래 복소수 간의 합과 곱을 하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특히 합과 곱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단하다 해서 켤레 복소수라고 붙인 건데요. 자, 요 부분은 한번 우리가 복소수의 덧셈, 곱셈까지 배우고 나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켤레 복소수의 뜻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43 쪽 밑에 있는 문제 3번입니다.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는 건데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되죠. 허수 부분이 지금 몇입니까? 2입니다. 2.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1 마이너스 2i.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한번 3번 풀어볼까요? 4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라. 요렇게. 요걸 구하라는 건데, 자, 그럼 4i를 복소수꼴로 일단 표현해주는 게 안 헷갈리실 거예요. 즉, 복소수로 표현하려면 a 플러스 bi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bi 형태는 있어요. a가 없으니까 a에 0을 넣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켤레 복소수의 뜻에 의해서 허수 부분을 부호를 바꾸면 되는데 허수 부분이 몇입니까? 4네요. 그러면은 4의 부호를 바꿔서 0 마이너스 4i 즉 0은 쓸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4i가 바로 4i의 켤레 복소수입니다. 그럼 4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4번 같은 문제. 4번 같은 문제는 i가 보이지 않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허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얘 켤레 복소수를 구할 건데 자 그럼 복소수꼴로 나타내자면 허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허수 부분을 0으로 두시고 나타내시면 되겠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게 켤레 복소수인데 부호를 바꿀 허수 부분이 0이어서 마이너스 0이나 0이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뭐 뒤에는 쓰나 마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그 바로 다음에 나올 그 밑에 있는 생각할 표현인데 생각할 표현을 보면 알겠지만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켤레 복소수가 자기 자신과 같은 복소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사실 이 위의 문제에서 힌트가 다 나와 있죠. 켤레 복소수와 자기 자신이 같다? 한번 지금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비교를 해볼게요. 자, 켤레 복소수와 자기 자신이 같나요? 다르죠.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와 자기 자신이 같나요? 다르죠. 지금 부호가 다르죠. 얘도 아니고. 4번 보겠습니다. 켤레 복소수와 자기 자신이 같나요? 같네요. 4번이 같네요. 바로 켤레 복소수와 자기 자신이 같으려면 그럼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알겠죠. 뭐다? 허수 부분이 0이다. 허수 부분이 0이면 원래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 그 생각과 표현의 답을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켤레 복소수랑 자기 자신이 같으려면 허수 부분이 0이면 되구나. 바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굳이 기호로 표현을 해보자면 원래 복소수가 있고 켤레 복소수가 있죠?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실수끼리 이제 A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양변의 실수 A를 빼는 작업은 할 수 있고요. 그럼 BI랑 마이너스 BI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자, I가 우리 루트 마이너스 1과 같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1도 양변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며 B랑 마이너스 BI가 같아야 된다. 이항시키면 이 B가 0이어야 된다. 즉, B가 0이어야 된다.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복소수부터 시작해서 복소수의 뜻 배웠고요. 허수 단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허수라는 뜻도 배웠고요. 복소수를 구성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도 배웠고요. 또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마지막으로 켤레 복소수라는 용어까지 배워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뭐냐? 복소수의 사칙연산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뭐 사칙연산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하지만 우리 덧셈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복소수의 덧셈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복소수의 사칙연산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왜 어려운 게 없냐면은 실수에서 우리가 하던 사칙연산과 똑같아요. 연산과 같게 하면 돼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실수에서 우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던 걸 하던 거를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수를 확장할 때 원래 성립하던 성질을 유지되게 확장하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건데, 수를 확장한다고 해서 그 확장한 숫자에서 갑자기 완전 다른 사칙연산을 하게 되면 그 수의 범위가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실수가 복소수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수 자체가 복소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소수도 실수의 사칙연산과 동일한 규칙을 사용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의 사칙연산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요. 실수랑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맛보기로 44쪽에 있는 탐구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수의 덧셈이 먼저 나와 있네요. 자, 두 개의 무리수를 더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이거 어떻게 더했죠? 그쵸? 어떻게 더했습니까? 유리수 부분끼리 그리고 무리수 부분끼리 더했단 말이에요. 유리수 부분끼리 더하면 5, 그 다음에 무리수 부분끼리 더하면 뭐예요? 앞에 1이 생략된 거니까 5루트 2 더하기 그냥 루트 2 하면 6루트 2 이렇게 계산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지금 루트 2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허수 단위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아까 말했듯이 복소수도 실수랑 똑같이 계산한다. 즉 얘도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서 5 플러스 6i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루트 2 자리에 그냥 i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전혀 새롭지 않죠, 여러분? 바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교과서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교과서에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 어떻게 한다고요? 두 복소수가 있어요. 어떻게 더한다고요? 여기 있는 실수 부분끼리 A와 C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 B와 D끼리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더한다. 뺄셈도 똑같습니다. 뺄셈도 어떻게 한다? 두 복소수를 뺄 때 실수 부분끼리 빼고 허수 부분끼리 뺀다. 결국에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실수에서 우리가 유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끼리 계산했던 것처럼 복소수에서는 실수 부분, 무리수 부분, 무리수가 아니죠. 허수 부분이죠.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i 있죠? 허수 단위라고 하는 i를 문자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1 플러스 3a 더하기
2 플러스 7a. 우리가 이렇게 문자처럼 a도 i도 a와 같은 문자처럼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곱셈과 뺄셈은 전혀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한번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푸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은 3번과 4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둘 다 뺄셈이니까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2번, 4번 풀겠습니다. 2번, 4번. 자, 2번에서 보면은 이제 덧셈이네요. 두 복소수의 덧셈인데요. 앞에 복소수와 뒤에 복소수의 덧셈입니다. 자, 근데 앞에 복소수가 a 플러스 bi 꼴이 아니니까 a 플러스 bi 꼴로 써줄게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그러면 지금 실수 부분이 없으니까 실수 부분은 0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복소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더한다라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실수 부분 몇입니까? 0. 뒤에 있는 실수 부분은 2네요. 더한다고요. 앞에 있는 허수 부분은 자, 부 데려와야죠. 주의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5. 그리고 뒤에 있는 허수 부분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 마이너스 9i.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도 똑같이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뺄셈이네요. 자, 앞에 복소수는 5 플러스 i. 그 다음에 뒤에 복소수는 5i인데 5i 앞에 실수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요? 어떻게 계산을 한다? 실수 부분끼리 빼고 허수 부분끼리 뺀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실수 부분 5, 그리고 뒤에 있는 실수 부분 0 데려오면 되고요. 앞에 있는 실수 부분 1이 생략돼 있죠? 1. 그리고 뒤에 있는 실수 부분 5. 이렇게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마이너스 4i.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도 연습을 해보시면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i를 문자로 놓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암산하셔서 굳이 이렇게 실수 부분 다시 채워넣지 않고도 i 붙은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되겠구나. 암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오늘 복소수의 뜻,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복소수의 사칙연산에서도 덧셈, 뺄셈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복소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고 루트 마이너스 2를 사용하는 조금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